그렇게 좋다는데 왜 유독 한국에선 안 팔리지? 그런데 매년 들어가는 예산은 2조가 넘어. 와,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셨나요? 실제로 우리나라 친환경차 관련 예산을 보면 매년 2조 원이 넘고요. 충전기 관련 예산은 매년 늘어서 올해 무려 9천억 이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기차 판매량을 놓고 보면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죄다 내연기관 차량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즉 매년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들이는데 정작 판매량은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전기차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유독 전기차가 안 팔리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진짜 맞아? 리스너도 싸고 출고도 빠르고 초기 비용도 없다고? 지가백이 맞아? 조건은 좋은데 막상 잡으라고 하면 잡히지를 않아. 광고만 믿고 차 구매한 사람들이 손해를 엄청 많이 보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BPD 오톱. 우리가 약속한 건 간단해. 국내 최저 수수료는 기본이고 견적서도 숨김없이 투명하게. 신차 검수부터 신차 패키지까지 우리가 다 준비했어. 누구보다 많은 차를 리뷰한 BPD가 이제 시동 거는 순간까지 책임질게. 리뷰 끝, 출고 시작. BPD 오토. 저희도 테슬라와 무수 EV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차주 관점으로 현실적인 이야기 위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판매량이 더디다는 건 이미 전기차를 구매한 분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구매를 했다는 건 본인의 환경과 조건을 따져보고 전기차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산 거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왜 내연기관차를 타던 사람들 중 전기차로 넘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저희도 전기차 시대로 잘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전기차 시대는 과정이 어떻든 언젠간 오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데이터부터 볼까요? 실제로 한국에서 전기차가 얼마나 안 팔리고 있냐. 올해 9월까지 누적 판매량을 보면 전기차는 17만 500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9월까지 누적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127만 5740대 정도 되니까 100분율로 치면 전기차 판매 비중은 13.4% 정도가 되는 거죠. 반면 내연기관차는 여전히 점유율이 60%에 달했고 하이브리드 차도 26.7%로 비교적 높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즉 전기차 호불호를 떠나서 실제 한국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다는 거죠. 이게 판매량 순위로 보면 체감이 더 쉽습니다. 일단 상위 10위권에 전기차는 없고요. 12위로 내려가면 모델 Y가 있습니다. 수입차가, 그것도 전기차가 이 정도 판매량이 나온 건 신차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그 밑으로는 전기차가 없고요. 24위까지 내려가야 EV3가 나옵니다. 상위 5위권 차들의 연료별 판매량도 흥미롭습니다. 체급이 큰 차일수록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어떤 발표가 나왔냐. 우선 2030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40%를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35년까지 신차의 70%를 무공해 차로 보급한다는 목표도 세부 방침으로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선 내연기관차 판매를 아예 중단시킨다는 논조를 얘기하던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을 언제라고 정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보는 소식 같지가 않죠. 실제로 거의 모든 정부가 이런 비슷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내놨고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져가는 목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매년 수조 원씩 전기차 관련 보조금을 집행해왔던 겁니다. 즉 방금 나온 정보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매년 수조 원씩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전기차 판매량은 여전히 적다는 거죠. 그만큼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차주들이 많지 않다는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 유독 저렴한 전기차가 없는 이유와도 맞물립니다. 순서가 좀 중요한데요. 일단 지금 당장 전기차로 넘어가야 한다, 이런 확신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 정부 정책과 시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비슷한 계획이 매년 나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판매량이 더디다는 건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안 먹힌다는 뜻이겠죠. 그냥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100만 대가 넘는다면 시장 자체가 자연스럽게 바뀔 겁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주차 면마다 완속 충전기가 설치되면서 내연기관차 주차 공간과 충전 전용 구역 구별이 없어질 정도가 될 겁니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자동차 기업들도 전기차를 저렴하게 팔게 될 겁니다. 큰 시장이 된 와중에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한다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즉 지금은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덜하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하면 기업 입장에선 굳이 전기차를 저렴하게 출시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 연간 판매량이 100만 대가 넘고 상위 10위권을 모두 전기차가 차지한다? 이 와중에 테슬라가 5위권으로 치고 올라온다?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기업들은 기존 전기차 가격을 내리거나 아예 저렴한 전기차를 새로 출시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정부는 친환경차를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역대 정부 통틀어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되니 제주사는 그냥 잘 팔리는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선 전기차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굳이 지금 넘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당장 저희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모두 운영하는데 굳이 전기차로 넘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기차가 편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연기관차가 크게 불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이런 확신이 왜 생기냐? 간단합니다. 전기차만의 혁신적인 무언가를 한국에선 경험하기 힘들다는 게 큽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만약 FSD가 완전히 지원된다, 현대기아차는 전기차부터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적용해준다, 전기차가 자잘한 불편함이 없더라도 무조건 다음 차는 전기차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테슬라 코리아도 FSD 출시를 공식화하긴 했죠. 그런데 이게 미국처럼 완전 개방된 FSD가 아니라 감독형 FSD를 출시하는 겁니다. 하드웨어 3냐 4냐 문제도 있지만 미국 생산이냐 중국 생산이냐 차이도 있고요. 중국 생산일 경우에는 규제도 문제가 됩니다. 손을 떼고 주행하거나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을 사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즉 테슬라라는 자동차 제조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법 개정이라는 큰 과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비자들은 이 혁신적인 기능들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BM이나 벤츠도 레벨 3 조건을 상용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보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레벨 3를 조건부 상용화하는 기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수집에서도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상황이라면 내연기관차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심지어 가격까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 시장을 이끌 만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도 큽니다. 저는 이것도 참 문제라고 보는데요. 어쩌면 이게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려면 정부나 기업 차원의 변화를 설득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건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가끔 뉴스에 나와서 전문가라고 인터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기차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전기차를 충분히 운용해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보조금 예산만 매년 수조 원씩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전기차 구매 전환율이 미미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에는 예산 편성 이후 이 예산을 운영하는 주체들도 분명 포함될 겁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스마트 제어 충전기입니다. 저희도 지난 청라 벤츠 화재 때부터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는데요. 스마트 제어 충전기라는 게 뭔가요? 전기차 배터리 충전량을 실시간 확인하고 배터리 상태 정보를 수집해서 충전량을 제어하는 충전기인 거죠. 그래서 능동적 충전 제어를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이게 환경부 설명이고, 이걸 언론이나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김필수 교수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충전량이나 상태를 확인하려면 뭐가 있어야 하나요? 전기차에서 충전기로 신호를 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호를 충전기로 쏴주는 전기차가 없습니다. 즉 아무리 수천억씩 예산을 쏟아붓고 그 예산으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설치해도 무용지물 일한 겁니다. 이걸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건 KGM 뿐입니다. 그런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문제 이전에 애초에 필요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배터리 안전 마진 말씀드렸잖아요. 계기판에는 100% 충전된 걸로 뜨지만 실제로는 100% 충전된 게 아닙니다.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 실제로도 100% 충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충전기가 제어해서 계기판상 80% 정도만 충전할 수 있대요. 그럼 그만큼 주행거리가 훨씬 줄어든다는 건데 애초에 배터리 안전 마진 설계가 되어 있는 와중에 이걸 받아들이는 전기차 브랜드가 있겠냐는 거죠. 심지어 이게 왜 또 문제냐면 환경부가 굉장히 강경합니다. 전기차 제작사들로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차량이 통신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한다는 확약서를 받았다. 이 지침을 보조금 지침에 포함해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없다고 표현한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해보면 과연 이분들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기 보조금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설계해 둔 건지 의문입니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의 도입 취지가 뭔가요? 전기차 상용화 초기에는 기업들이 갑자기 산업 전환 시기를 맞이한 거잖아요. 여기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니 기업 입장에선 정부가 이걸 도와줌으로써 산업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고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쓰여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초기에는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차 가격도 비싸지니까 보조금으로 일종의 구매 장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요가 많아지면 빅데이터가 그만큼 빨리 쌓이게 됩니다. 즉 시간 벌기를 해주는 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게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겁니다. 보조금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면 그 뒤로 보조금을 못 받는 차들이 분명 생깁니다. 그럼 어떤 차들은 아예 표시 가격 자체를 낮춰서 보조금 없이도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경쟁을 유도해서 최종적으로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를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했나요? 지금 전기차 판매량과 가격을 보면 글쎄요, 충전기 보조금도 비슷합니다. 일종의 시간 벌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애초에 근본적인 설계가 빠졌다고 봅니다. 언제, 어디에, 어떻게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계획해도 충분합니다. 언제는 뭐냐? 전기차 보조금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충전기 보급도 늘릴 건지, 아니면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충전기 설치부터 늘릴 건지, 이런 문제죠. 어디에는 뭐냐? 주유소처럼 충전소 단위로 주행 중 들릴 수 있는 거점 개념으로
대상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으니 주차면마다 충전기 단위로 보급을 늘릴 건지 이런 계획입니다. 어떻게도 간단합니다. 민간 사업자를 늘릴 건지, 대기업 위주로 늘릴 건지, 아니면 환경부 인력을 늘려 환경부를 관리 주체로 확대할 건지 이런 문제고요. 여기에 유지보수도 평가 항목으로 넣어서 예컨대 보조금이 100이면 50은 설치할 때 지급하고, 30은 설치 3년 후 유지보수 평가 기준으로 지급하고, 20은 설치 5년 후 지급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했으면 더 완벽했을 겁니다. 이런 기본 틀이 제대로 잡힌 뒤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의문이란 거죠. 실제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매년 2조 원 이상 편성됐고, 충전 인프라 예산은 자료상 4,200억을 시작으로 올해는 9,200억에 달했습니다. 이 중 스마트 충전기 예산 배정은 2,430억 원이나 됐고요. 스마트 충전기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지만 이미 설치된 충전기만 올해 35,500기를 넘어섰고 33,860기를 추가로 설치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어떤 주체도 전기차를 확실하게 밀어야겠다는 확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규제나 정책도 항상 애매하고, 이러니까 차주들은 전기차만의 혁신을 체감하기도 어려워서 구매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여기에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다뤄주지도 않고 오히려 실효성 없는 이야기만 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이건 저희가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에도 그랬고 전기차를 구매한 후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미 돈은 나갔고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예산이 쓰인다면 전기차 차주가 아닌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기차 차주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지 싶을 겁니다. 들어가는 예산은 천문학적인데 실제 차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적다?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를 매년 이맘때쯤 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게 한편으로는 답답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년에도 친환경차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잡힐 텐데 지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쓰인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